유엔군의 헌신과 부산전쟁기념관의 건립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 유엔군과 부산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주제는 6.25 전쟁과 유엔의 참전. 발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유엔 참전국과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6.25 당시 21개국에서 모인 유엔군은 196만여 명으로 전사자는 4만여 명, 부상자는 10만여 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값진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제 유엔의 정신을 전 세계에 되돌려줄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산 전쟁기념관 건립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부산시 유엔 평화공원 일원 4만 8천 제곱미터 지역에 국비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 전문가들은 6.25 휴전협정 70주년인 2023년 부산의 색깔이 담긴 세계 평화문화공원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전쟁기념관 일대를 호구 클러스터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엔 공원과 평화기념관 등 전쟁 기념시설을 묶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국가를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 또 2,300여 명이 왜 거기 묻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국민들한테 알려주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호국안보 공동체 의식이 좀 더 공고화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엔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기념관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국제학술대회. 전쟁기념사업회와 부산시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67년 전 7일간 한강 방어선을 지켜준 덕분에 후퇴를 거듭하던 우리 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유엔군도 참전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지방보훈청이 그날의 전투를 기념하고 시민들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보훈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그려나가는 손놀림이 사뭇 진지합니다. 그림에 열중한 아이들은 더위도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영토 독도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지난 1일 국가유공자와 시민들을 초청해 보훈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매년 한강 방어선 전투를 기리기 위한 기념식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나라사랑 엽서를 쓰고 한강 방어선 전투 사진을 보며 치열했던 67년 전 한강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보훈 페스티벌은 67년 전 한강 방어선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시민, 학생이 공유하는 한편 상호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참석자 모두가 함께 즐기기 위한 범국민적 보훈 문화축제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이 67년 전 포화 소리로 가득했던 한강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학생들의 환호 속에 입장합니다. 행사 지원에 스스로 나선 학생들은 할아버지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제는 자신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할아버지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많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지금 꿈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나가서 성인이 되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매우 힘쓰겠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 페스티벌에 앞서 지난달 30일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전수식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 유공인사들을 포상해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고취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한 용산구의 감사패가 증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신임 군종장교 제75기 임관식이 지난달 30일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임관한 75명의 신임 군종장교는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주관한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이 중 여성 군종장교 4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성 군종장교 등 이예린 목사와 홍순영 법사는 해군과 공군 최초의 여성 군종장교가 됐습니다. 군종장교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존재 목적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대의를 위해 불철주야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무형 전력 강화에 군종장교의 역할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2016년부터 군종장교 선발에 인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된 신원조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등 우수 군종장교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관한 군종장교들은 육해공군 각급 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전반기 예비역의 현역 재임관식이 지난달 30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장교 28명, 부사관 37명의 육군 예비역들이 현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발목 부상을 이겨내고 재임관한 정민석 중위, 세 번째 군 생활에 도전하는 강영은 중사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임관자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군복을 허락해 주신 국가에 감사드리며 위국 헌신 군인 본분하겠습니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2013년 국방부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가운데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이후 지난 5년 동안 우수 인력 확보로 전투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임관한 재임용자들은 일주간의 보수 교육을 받고 오는 10일부터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육군 36사단에서 특별한 호국보훈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전용사와 현역 장병, 지역 초등학생까지 모두 3대가 함께한 호국보훈정신 계승행사 현장에 김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의 날렵한 몸짓이 어르신과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육군 36사단이 마련한 호국보훈 행사.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장, 사단 장병과 흥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는 이 자리에 계신 호국 영웅들께서 헌신과 희생으로 조국을 지켜내셨기 때문에 이날 행사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 중 6.25 유공자 자녀들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유해 발굴 현장에서는 관련 영상과 현장에서 발굴된 유품을 직접 보면서 유해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도 합니다. 군대 오늘 처음 가봐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6.25 전쟁 때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가지고 되게 감사해요. 이 장소까지 와서 또 이렇게 기념을 또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6.25라고 전투가 시작이 돼서 저는 8월 달에 학도병으로 오늘 병기를 보고 저는 그 80mm 박격포를 미고 17살 때 훈련을 할 때 그 감회가 아주 깊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참전용사와 현역 장병, 초등학생까지 3대가 세대를 아울러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유엔군의 헌신과 부산전쟁기념관의 건립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 유엔군과 부산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주제는 6.25 전쟁과 유엔의 참전. 발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유엔 참전국과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6.25 당시 21개국에서 모인 유엔군은 196만여 명으로 전사자는 4만여 명, 부상자는 10만여 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값진 희생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제 유엔의 정신을 전 세계에 되돌려줄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산 전쟁기념관 건립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부산시 유엔 평화공원 일원 4만 8천 제곱미터 지역에 국비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 전문가들은 6.25 휴전협정 70주년인 2023년 부산의 색깔이 담긴 세계 평화문화공원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전쟁기념관 일대를 호국 클러스터로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엔공원과 평화기념관 등 전쟁 기념시설을 묶어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국가를 잊지 말자는 그런 의미, 또 2,300여 명이 왜 거기 묻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국민들한테 알려주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호국안보 공동체 의식이 좀 더 공고화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엔군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기념관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국제학술대회. 전쟁기념사업회와 부산시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67년 전 7일간 한강 방어선을 지켜준 덕분에 후퇴를 거듭하던 우리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유엔군도 참전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지방보훈청이 그날의 전투를 기념하고 시민들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보훈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그려나가는 손놀림이 사뭇 진지합니다. 그림에 열중한 아이들은 더위 이렇게 지금 꿈을 가지고 이제 미래에 나가서 성인이 되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매우 힘쓰겠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 페스티벌에 앞서 지난달 30일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전수식을 열었습니다. 행사는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외 유공 인사들을 포상해 나라 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고취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한 용산구의 감사패가 증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신임 군종장교 제75기 임관식이 지난달 30일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임관한 75명의 신임 군종장교는 국방부 군종정책과가 주관한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으며 이 중 여성 군종장교 4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성 군종장교 중 이예림 목사와 홍순영 법사는 해군과 공군 지도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영토 독도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지난 1일 국가유공자와 시민들을 초청해 보훈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매년 한강 방어선 전투를 기리기 위한 기념식만 진행했지만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나라 사랑 엽서를 쓰고 한강 방어선 전투 사진을 보며 치열했던 67년 전 한강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보훈 페스티벌은 67년 전 한강 방어선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시민, 학생이 공유하는 한편 상호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어 참석자 모두가 함께 즐기기 위한 범국민적 보훈 문화축제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이 67년 전 포화 소리로 가득했던 한강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학생들의 환호 속에 입장합니다. 행사 지원에 스스로 나선 학생들은 할아버지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이제는 자신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할아버지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많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최초의 여성 군종장교가 됐습니다. 군종장교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존재 목적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대의를 위해 불철주야 복무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무형전력 강화에 군종장교의 역할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2016년부터 군종장교 선발에 인성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강화된 신원조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등 우수 군종장교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관한 군종장교들은 육해공군 각급 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전반기 예비역의 현역 재임관식이 지난달 30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장교 28명, 부사관 37명의 육군 예비역들이 현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발목 부상을 이겨내고 재임관한 정민석 중위, 세 번째 군 생활에 도전하는 강영은 중사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임관자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군복을 허락해 주신 국가에 감사드리며 위국 헌신 군인 본분 하겠습니다.